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북스케치 시간입니다. 캠벨 박사의 책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환경 문제, 공중위생 문제,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영양에 대하여, 또 운동 때문에, 아니면 직업 때문에, 종교 때문에, 문화와 또한 개인의 소득차, 또 국가의 발전 등 다양한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중에서 캠벨 박사는 식생활과 심장질환, 각종 질환, 아니면은 암에 대한 연관성을 평생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관찰한 것입니다. 자, 연구한 결과 중국 사람들도 서구화된 음식,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심장질환과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미국 사람들의 음식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및 가공식품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한국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미국 사람들과 동일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자, 이 책에서 소개된 질환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해서 생활 습관 실험이 있었는데요. 자원하는 사람 28명의 환자들을 생활 습관의 변화 하나만으로 치료하는 실험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지방 식물성 음식, 다시 말하면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을 먹었고요. 계란은 흰자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 컵의 무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는 것 외에 어떠한 동물식품도 섭취하지 않고 1년 동안 관찰했더니 실험자의 83%가 심장병의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랬다면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지만은 특별한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 동물성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식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심장병과 심장질환과 각종 암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생활의 변화는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비가 절약되고 심지어는 환경 문제까지도 개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자가질환입니다. 요즘 자가질환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갑상선이라든지 또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이 피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한 자기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음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 소화 과정에서 일부 단백질이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는 채 혈류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에서는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고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 주형을 만들어 파괴적인 자기 면역 과정이 시작된대요. 그런데 신체 단백질을 모방하는 외부 단백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음식 중 하나가 우유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유가 제일 1형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 우유의 장점과 단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유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정설이죠. 자,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어떤 인구보다 우유와 유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요. 50세 이상 미국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골반 골절률이 높다고 합니다. 1992년 예일대학 의과대학 연구자들은 29개 학술지에 발표된 16개국에서 34건의 연구에서 얻은 단백질 섭취와 골절률을 요약했는데 이 골절률의 70%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산도를 증가시키고요, 혈액과 조직이 산성화되면서 뼈의 건강 상태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죠. 자,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은 유명한 영양학자가 실험을 통해 영양학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권장하고 또한 신뢰받는 매스컴이 방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이 주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다루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건강을 빌미로 많은 이권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식육협회, 영계위원회, 목축업협회, 가금류 및 육류위원회, 식육연합회, 우유생산업자연맹, 양돈협회, 칠면조연맹, 미국 양계협회 등 각종 다양한 단체와 또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박사들의 연구를 후원하여 발표된 논문을 통해 영양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건강이나 선보다는 돈을 벌기 위하여 아니면 권력을 갖기 위하여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통한 이기심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런 것들이 폭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정보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캠벨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연구해 보니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섭취가 모든 질환과 연관성이 있으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식생활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담대한 용기와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산 동물을 채소처럼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태초의 먹거리를 인류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렇지만은 산 동물도 성경의 레위기 11장에는 구별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모든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요약하면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죠. 자, 수중 생물에 있어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으라. 그렇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그래야 되는지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기름, 지방이죠. 짐승 가운데의 그 기름과 지방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다 제단 위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사실 동물성 단백질에서 지방은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물질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쁜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동물이나 상처 나서 찢긴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각종 감염병이나 야만적인 어떤 동물 섭취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를 먹든지, 아니면 산 동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동물로 규정된 동물을 먹든지, 아니면 아무거나 모든 동물을 먹든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캠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가공식품, 우유 단백질은 질병을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기 가장 쉬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소개하는 북 스케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